네, 이렇게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아티아예요. 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1730원에 30%였는데 네. 오늘 좀 밀려가지고 어제 종가를 샀거든요. 아, 어제 밀려서, 종가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1710원에 네. 10%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이게 이 종목이 그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그리고 좀 추세를 좀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망과 추세 살펴볼 텐데요. 지금 비중이 몇 %신가요? 지금 현재 20%입니다. 네, 좀 팔아서 20% 네. 남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정리해보고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 어제 종가에 매수하셨네요. 자, 일단 매수가는 1730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사신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장을 마쳤는지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89%가 밀렸습니다. 168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착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철도 관련 테마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실제로 그 철도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GTX 그 착공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시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런 재료에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하락 변동이 또 그 급하게 뭐 들어온 쪽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를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GTX 착공 말고요. 실제로 그 러시아와 연결하는 뭐 철도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이제 러시아와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될 경우에 이 모멘텀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철도가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어떤 뭐 그 철도라든가 이런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뭐 얘기가 되면서 뭐 그 철도 가스관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리면은 주가는 단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철기를 바다 속으로 이제 연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북한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또 하나의 이슈는 여러분들 뭐 주말에도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얘기들. 그러면 결국 남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좀 악화된다라는 뭐 시그널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이 철도 사업에는 약간 문제시 되거나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GTX 관련돼서 모멘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대북 관계의 악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대아티아를 비롯한 철도 관련주들은 시장도 지금 현재 뭐 뚜렷한 주도 섹터도 없는 거고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약할 수밖에 없겠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쨌든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언젠가는 또 다시 러시아 철도 관련된 이슈들은 부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들은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대아티아이가 강하게 어떤 테마로서 급등하는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테마주의 특성상 빼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뭐 줄줄 흘러내려간다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과거에도 많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방향성도 없는 뭐 이슈적으로도 뚜렷하게 긍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북한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도출해내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그 주식을 그대로 그냥 홀딩하고 보유하는 것보다 좀 비중 축소라든가 매도를 주고 재매입 시점을 천천히 남북관계 개선 시그널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TX도 있지만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모멘텀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매출은 2010년보다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다면 2012년은 어떻게 나올지 또 올해 전망은 어떨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분석 도와주세요.
네, 대아티아이를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제 저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순서는 아니지만은 사실 금요일 날 종가 부분이면은 단기선이 이탈되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매수를 한 게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동종목은 이제 앞에 우리 이재호 전문가가 잠깐 뭐 살펴봤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주로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철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GTX라든지 이런 게 건설이 되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개발한 철도 제어 시스템 이게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적인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용된 이후에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른 매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철도 제어 시스템 사업, 뭐 이 부분들이 뭐 당장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인프라 구성에 그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과 많이 연관성이 있다. 이거는 뭐 국내적인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국외 쪽에서도 뭐 앞에서 잠깐 점검한 것처럼 뭐 러시아와 그 철도 연결을 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대아티아이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재료감에 의해서 올라간 흐름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일회성 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얘기들만 나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회사의 매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는 철도 제어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탄력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이 회사의 투자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뭐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전체적으로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뭐 추가적으로 새로운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이 크게 늘어날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매출은 정체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뭐 영업이익 수지 측면 속에서는 약간씩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그럼 대아티아이가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 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뭐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주요 매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제어 시스템, 이게 이제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GTX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어떤 철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 향후에 있을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실현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주식은 싼 주가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 GTX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만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먼저 선행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시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게 실현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대아티아이는 그에 걸맞는 주가 수준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요원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 속에서 주가의 흐름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될 때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 저평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관점이라든지 투자 관점은 약간 관망 내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두에 이제 지적해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매매 타이밍을 어중간하게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 속에서 종가에 그걸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눌림 구간 속에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약간 뭐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선행돼야 될 부분들 즉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지금은 관망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매출도 좀 정체 구간에 있고요. 사업을 봤을 때 성장성도 약하다라는 지적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안철수 전 후보의 대륙철도 발언으로 좀 급등한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하긴 했는데요. 그 외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정훈 차장님,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세요. 네.
사실 이런 정책 테마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차트보다는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라는 것이 순간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금요일날 음봉 맞고 오늘도 이제 실제적으로 음봉을 맞았는데요. 일단 뭐 그나마 이제 지지선이 좀 있다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60일선에서 이제 한 1,650원 정도의 지지선이 하나 있고 200일선에 한 1,600원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밀린다고 하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사실 뭐 1,730원대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어떤 수급이 개선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1,730원에서 일단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시고요. 만약에 그 21선이나 5일선을 뚫고 간다고 하면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뭐 전고점인 뭐 한 1,900원 선 근처까지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기사, 뭐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차트가 양봉도 나왔다, 음봉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 같은 거에 좀 더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박스권으로 보시고 일단 지금 지지선을 좀 1,600원, 뭐 1,650원 이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뭐 한 1,800원, 1,800원대 아니면 좀 더 높게 잡은 1,900원대 그 정도 사이로 하셔가지고 좀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짧은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네요. 세 분의 의견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떻게 생각하셨던 전략과 비슷했는지 좀 달랐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그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 지금 뭐 윤곽하늘에서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날 그 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쳤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30% 샀다가 10%를 1,710원에 네네.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 2주 안에는 좀 뭐 북한에서 핵실험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큰 그 실적이 나온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매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투자 전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석철 전문가의 목표가 손절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 좋고요.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역시 매도 의견인데요. 목표가 1,800원, 손절가는 1,650원입니다. 오정훈 차장 보유 의견 좋습니다. 목표가 1,850원, 손절가는 1,6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전화 시청자님 만나봤는데요. 저희 카운슬러에서는 실시간 접수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을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증권통 모바일로 통해서 시청 중이신 분들도요. 게시판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전화 접수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인데요. 통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전화로도 실시간 접수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전에 좀 접수된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종목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1234님께서 코오롱 글로벌을 올려주셨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정훈 차장님께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코오롱 글로벌 끝자리 1134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중이 25%시고 매수 가격이 4,070원이세요. 지금 문의하신 그 내용은 그 기관이나 어떤 수급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건설회사와 좀 다르게 코오롱 유통하고 무역 쪽하고 그 다음에 건설 세 개가 이제 합병이 된 이제 회사입니다.
코오롱 건설이 요 최근에 이제 뭐 두산건설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건설사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코오롱 건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합병시킨 회사인데요. 유통 쪽에서는 뭐 BMW의 어떤 그 국내 유통 같은 것들 영유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코오롱이 하고 있던 무역 부분하고 그 전에 코오롱 건설이 이제 합쳐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중이 좀 많은 데를 보시면은 코오롱 건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코오롱 글로벌로 합병을 시켰고, 건설사가 지금 그 모든 기업들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수급은 좀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수급이 지금 기간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들어오는 거 뭐 8,000주, 9,000주, 14,000주 해서 뭐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코오롱 글로벌로 이제 모든 기관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 이쪽을 담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고요. 일단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그냥 편입 차원에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4,070원에 사셨는데요. 지금 모든 그 두산건설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건설사가 다 부담인데, 코오롱 건설도 역시 실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사의 실적 부분인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또 이번에 같은 그 종목이 겹치게 됐는데요. 올해는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작년보다 같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은 어떤 뚜렷한 모멘텀은 솔직히 좀 약하고, 그 건설 부분이나 어떤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실제 뭐 수입차 판매 같은 경우도 뭐 경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뭐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무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또 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4,000원이 이탈이 되시게 되면은 일단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가시고, 만약에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어서 4,2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버텨보시는데요.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빨리 버릴 건 버리시고 보유할 건 보유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뭐 4,070원이면은 오늘 뭐 4,055원이니까 어떤 기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해가지고 4,000원이 이탈된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나오시고 손실 최소화로 가시고, 오히려 수급이 좀 좋아지고 어떤 모멘텀이 살아가지고 뭐 4,200원 정도를 뚫어버리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듣고 계셨다가 좋은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코스맥스요. 코스맥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44,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44,900원이요. 매수하신 지 예. 좀 되신 것 같네요. 예, 예. 네, 근데 어떤 점 실적이 궁금하세요? 실적이 좀 궁금하고요. 네. 매수가까지 올지 그것도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실적과 또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두 가지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보유 중이십니다. 매수가는 44,900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의 진단 듣고 싶으세요? 네, 이재호 전문가님이요. 네, 이재호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고민 좀 되시겠어요? 네, 네, 아우 참. 줄줄줄 흘러내려갑니다. 급락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가 힘드실 거고. 네, 오늘도 조금 오르더니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뭐 올라와 봐요. 오늘 뭐 그 잠깐 뭐 강보합 정도였으니까 네. 그 정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가라는 게 계속 뭐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들 보면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플러스 났다 밀리고 플러스 났다 밀리고, 이것이 뭐 사실은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맥스는
화장품 업체로서 중국 관련주로 불리고 많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해요. 예. 코스맥스는 전체적으로 뭐 실적 부분들은 뭐 그다지 뭐 나쁘지 않고 뭐 2013년도에도 성장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몇몇 정도 최근에 그 아모레 관련 그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군들의 하락이라든가 혹은 제닉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좋지 못했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고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실적을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에 뭐 1,000억을 냈다, 영업이익을. 근데 그 가치보다도 실제 뭐 펄을 한번 20배, 30배 정도를 쳐줄 정도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한 20배 정도 그 펄을 쳐줬는데 뭐 실적 못 내는 종목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지금 실적 잘 내도 앞으로 이 잘 내는 종목군들도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종목들이 좀 빠지거나 좀 흘러내리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덜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논란거리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물론 실적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실적 부분이 코스맥스가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에서 보여주는 뭐 실적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을 종지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상승하거나 강력하게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상승하기에는 아주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줄줄 흘러내려가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한번 툭 흔들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반발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코스맥스는 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가 혹은 화장품 관련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면면을 살펴봤을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기 쉽진 않고 탄력적으로 올라가면 한 차례 막 크게 출렁거리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요, 비중 절반 줄이십시오. 절반을. 아깝다 하더라도 조금. 네, 당장 오늘도 반등 나오다 또 밀렸죠. 그죠? 내일도 반등 나왔다 밀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4만 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내려면 절반만 줄이세요. 절반 줄이고 절반 줄인 자금은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가 혹은 중국 관련주를 비롯해서 작년도 뭐 가을, 겨울까지 막 성장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일단 여러 이제 내수 부양책, 소비 활성화 정책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들 내수 관련 중국 관련 소비 섹터들이 조금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다라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번 충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매도는 이 종목이 3만 원대 중반 정도 내려오면 다시 편입한 쪽으로 고려해 보시고요. 안 빠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약간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남아있다 보시고 그 차후에 다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업들 수혜주들도 오늘 뭐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카운슬러 2부가 이어집니다. 게시판과 전화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